이번엔 다시 대통령 선거 관련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권의 이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발빠릅니다. 오늘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꼽자면 반 이재명 연대. 그 첫 움직임은 정세균, 이광재, 정세균 두 주자 간에서 시작됐습니다. 7월 5일까지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에 장정을 이어가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드라마는 이제 시작입니다. 민주당 경선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위 반 이재명 연대, 대권 지지율 민주당 내 1위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는 정치적 움직임이 본격화된 겁니다. 그 중심에 첫 시작에 정세균, 이광재 두 후보가 있는 건데요. 전재수 의원님, 이 두 후보의 소위 단일화도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지율상으로 보면 정세균 총리가 유리한데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라는 게 중론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치라는 게 하루 사이에도 막 바뀝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고요. 다만 조금 전에 이제 반 이재명 전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던데 사실은 제가 정세균 전 총리나 이광재 의원을 잘 알거든요. 근데 이게 반 이재명 전선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누구를 반대해가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합종연행하고 뭐 연대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단일화를 하는 그런 정치공학적 차원의 단일화가 아니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와 이광재 의원 사이에 접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강렬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기술 혁신이라든지 혁신 성장이라든지 또 벤처 창업 국가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전과 대안들을 제시를 쭉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에 관한하는 민주당 내에서 가장 이해도가 높은 경제통이죠. 그래서 미래 경제와 이 실물 경제에 대한 접점들이 아마 정세균, 이광재 두 후보 사이에 어떤 단일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두 분 사이에 굉장히 깊고 오래된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깊고 오래된 신뢰관계 속에서 단일화를 모색하는 그런 대화를 지속해온 것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이제 누구를 반대해서 모인다기보다 서로 흩어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스피커 용량이 작습니다. 스피커 용량이 작다. 스피커 용량이 작아서 이게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다니면 스피커 용량이 한 10배로 늘어나고 그러면은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국민들께 더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아마 단일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7월 5일 이전까지 단일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속 사정을 잘 아는 전재수 의원께서는 누구에게 반대하는 반 이재명 연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지지율이 못 미치기 때문에 이 같은 움직임도 본격화된다라는 정치부들 사이의 관측, 기자들 사이의 관측도 있는데 이걸 지켜보는 또 다른 반 이재명, 자꾸 반 이재명이라는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이낙연 전 총리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역시 이낙연 스타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라고 하는 건데 아니 이재명 기자 그럼 궁금한 게 정세균, 이광재 단일화하고 그분 단일화된 분 이낙연 전 총리까지도 단일화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단일화해서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겨누는 겁니까? 뭐 전재수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제 그런 식의 뭐 반 이재명을 위한 단일화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글쎄, 명분은 그게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실리는 결국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빅3라는 위상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 그 위상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게 현재 사실이고요. 제가 조금 전 여론조사 그걸 확인했었죠. 아니, 그만큼 단일화 효과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광재 전 지사, 이광재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7월 11일까지 지금 9명 후보 중에서 3명을 탈락시키고 6명만 본선 진출시켰기 때문에
6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또 절박함이 있고요. 양쪽의 절박함이 만나서 지금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얘기하는 것처럼 양쪽에 접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신문 주류 사이에서 처음으로 어떤 단일화 논의에 물꼬를 텄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꼭 반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늘 대세 주자가 있으면 그 아래 주자들이 대세론을 꺾기 위한 뭐 합종 연행이 꼭 이제 나쁜 의미는 아닌 거죠. 그럼요. 정치권에서 어쨌든 예. 간에 가장 앞선 주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꺾을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선의 또 역동성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빅매치. 이광재 의원이 네. 얘기했던 경선 역동성이란 것도 결국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할 텐데 근데 이게 아마도 이제 딱 떠오를 수 있는 게 2007년 대선 상황이겠죠. 이 이제 대세론을 맞서서 노무현 신화가 만들어졌고 그 신화를 바탕으로 대선 승리까지 이끌었던 민주당에서 그리는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최상의 시나리오일 텐데 그게 만들어지려면 사실 7월 5일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출발점, 그 시작점을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만들어냈다는 것, 뭐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경기 대진표와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그럼 이를 지켜보는 이재명 지사 측의 반응은 뭘까요? 평가줘라. 신경 안 씁니다. 이 지사와 가까운 A 의원, 국힘 전대에서도 경쟁 주제들의 이준석 때리기가 결국 이준석 대세론 붙였다라고 일단 유리하게 해석을 했습니다.